노래에 있어서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듬감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그런 연습법 같은 게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트렌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제가 가창을 할 때는 뱅크가 제일 편해요. 쿨이 제일 좋고요. 저의 어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거거든요. 취향이 있는 거지만 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취향이 있어요. 본인들의 취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듣는 음악이 그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요새 음악에 대한 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음악을 엄청 들어요. 엄청 듣고 사실 제가 막 찾아 듣기 되게 어려워요. 요새 뭐 저는 이제 그 가수 이하이라는 친구랑 굉장히 친한데 이제는 제 제자라기보다는 친구예요 거의. 야, 요새 듣는 리스트 좀 보내봐봐. 그런 애들이 듣는 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리스트를 받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요새 뭐 멜론 이런 거 그 DJ 그 테마 장르 DJ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트렌디한 어떤 그런 팝이 정리가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음악적인 소스나 보컬들의 어떤 가창 스타일을 보고 연도수와 그 발매 시기를 좀 맞추는 스스로 혼자서의 퀴즈를 해요. 제 가수가 음반을 냈을 때 이 가수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트렌디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제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트레이너면서도 제작을 하는 이유가 그 트렌드를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레퍼런스를 잡기 위해서 진짜 수백, 수천 개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음악을 듣고 패션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컬 트레이너지만 다 한 명 한 명이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프로듀싱을 해서 A&R이 돼서 어떻게 이 친구를 발매시켜서 이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고 눈을 사로잡을 것인가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저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려는 습관을 갖고 있고요. 리듬감이 부족한 친구들한테 리듬 연습시키는 거는 저는 그 리듬이 안 되는 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안 들려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리듬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저는 피아노 반주의 노래를 많이 연습하는 친구들이 더 리듬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피아노를 진짜 막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4비트에서 약간의 텐션 정도 주면서 이제 반주를 선생님들이 해주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MR에다가 노래하세요라고 해요. 웬만하면. 정말 아주 기초적이어서 템포도 막 늦춰야 되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리듬을 느낄 수 있는 MR에다 노래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MR 또는 노래를 할 때 이제 리듬을 들리게 만드는 연습을 시킬 때는 저는 여기서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만의 그 숫자 쓰는 법들이 있어요. 1, 2, 3, 4, 1, 2, 3, 뭐 1, 2, 4 이렇게 써놓고 메트로놈에다가 맞춰서 메트로놈은 4비트로 틀어요. 그래서 보통 템포 한 6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5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맞춰서 1, 2, 3, 4 이게 4비트고요. 만약에 이 템포에다가 8비트를 느끼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똑같은 시트를 읽어요. 근데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16비트를 똑같은 왜냐면 발라드 가는 친구들도 똑같은 MR을 듣고 4비트 안에서 16비트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32비트를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템포를 바꾸기보다는 그 같은 템포에서의 리듬 안에서 16비트를 본인이 쪼개서 느낄 수 있는 걸 저는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데서 아까는 이제 8비트는 1, 2, 3, 4였으면 이제 16비트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중간을 비워요. 그래서 1, 2, 4, 2, 3, 4, 1, 4, 2, 4, 1, 3, 2, 3 이런 식으로 템포를 올려가면서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머릿속, 몸속에 메트로놈이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첫 번째 리듬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넥스트는 지금
노래 문자 오시던가. 이제 OX 먼저 하겠습니다. OX. 그러면 노래는 그럼 과연 타고나는 선생님 좀 해주십시오.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개발될 수 있는 것인가, 개발되는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네. 하나, 둘, 셋. 죄송해요. 타고나는 게 O입니다. 타고나는 게 O. 네. 타고나는 게 O, 개발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X. 하나, 둘, 셋. 네, 역시. 우리는 톤도, 리듬도, 기초도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 좀 더 붙이자면 그 노래 실력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성인이 돼서도 많은 연습을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춘기 이전에 저는 승부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유아기 때가 가장 중요하고요. 발성적인 부분은 전 유아기 때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래 실력은 사춘기 전에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래에서 발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발성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각자의 어떤 대표되는 그 분야에 있어서 발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성적인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쳐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노래에 있어서 발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노래에서 발성이라는 게 장르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또 그 가수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따라서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요새 발라드 가수, 조금 고음 위주의 이제 노래를 하는 발라드 가수들이나 또는 예를 들면 조금 더 자기의 음악을 만들어서 직접 자신의 어떤 감성을 작사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하는 싱어송라이터 또는 랩을 하는 또 힙합 가수들 여러 장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발성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고음을 내게 하는 방식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발성을 더 열심히 매일 나와서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했었는데 지금 저는 드는 생각은 좋은 음악이란 좋은 노래를 하는 가수란 일단 좋은 톤을 가져야 되고요. 이거는 만들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성과 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톤을 가진 가수가 조금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작을 할 수 있는 발성만, 저도 옛날에 하루에 막 13시간씩 막 발성 연습한다고 연습실에 틀어박혀 앉아있고 그랬는데 요새 제가 주는 방향성은 발성 연습은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발성 연습이면 된다. 음역을 올리기 위한 그 미친 듯이 맨날 소리 지르는 그런 연습보다는 차라리 그 연습을 하는 시간 동안에 창작을 연습해라. 곡을 써보고 작사를 해보고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연습해라.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요새는 더 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제 JYP A&R 팀이랑 미팅을 하는데 JYP 연습생들, 아이돌 연습생들도 작곡을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창작이라는 것, 무조건 만들어내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가수들보다는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접근을 해야 대중들도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고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성, 좋은 가수의 발성 이런 것들은 딱 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감정을 보이기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그 방식에 대한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요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각자 트레이닝을 하실 때 결국에 이제 만약에 한 가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노래를 함에 있어서 이제 각각 분야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닝 하시는 부분은 뭐가 있으신지 어떤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저는 트레이닝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발성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음이라도 더 끌어올려줄까? 선생님 저 소리 뚫렸어요.
터졌어요. 이 말이 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야, 내가 해냈다. 근데 사실 이제 음악적인 트렌드가 변하고, 저는 한국의 음악이 조금의 약간 폐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경연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입시 음악도 똑같아요. 이기기 위한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음악을 어떻게 순위를 매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기기 위한 음악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한 방이 있어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것, 고음, 감동불안 감탄이 있는 그런 방식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없어지고 음악들도 이제는 좀 많이 젊어지고 트렌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 트레이닝할 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리듬입니다. 어떻게 옛날 음악을 정말 올드하게 부르는 가찬 스타일이 아닌 옛날 노래를 재해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똑같은 발라드를 부르더라도 리드미컬하게 들리게 만들 것인가. 단순히 빠른 템포가 아니더라도 느린 노래에서도 어떻게 리듬감을 들리게 만드는 딕션과 밴딩과 그런 표현, 바이브레이션과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고 넓은 질문인데요. 각자 선생님들 이제 다 같은 보컬 트레이너이시지만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실 수도 있고 가르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고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지 개인적인 어떤 나는 이런 보컬 트레이너다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 번 이런 질문들을 받아봤었는데요.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감성적인 케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성이라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의 성격을 대변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과거 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잣대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발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얼마큼 편안하게 선생님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을 일단 편하게 친구들을 만들어줘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깊숙한 감성까지도 케어를 해서 그런 어떤 발성적인 것, 리듬적인 것, 표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케어해 나가면서 또 선생님만의 어떤 기준으로 이 음악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어떤 방향성을 주는가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보컬 트레이너의 일이지 않을까, 보컬 트레이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는 이제 좀 발성적인 얘기들, 그런 좀 근본적인 노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레슨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레슨생과 또 레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과 그런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은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본인이 추구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혹은 뭐 장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다를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뭐 티칭을 하시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과 학생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학생의 그 현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일반 학원생이냐, 아니면 뭐 연습생이냐, 아니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는 편이고요. 그냥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판단의 기준 자체가 조금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렸던 노래 또는 누가 추천했던 노래, 요새 누가 잘한다라고 했던 사람 또는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16살짜리가 갑자기 여자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소찬이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소찬이 씨 너무 레전드로 너무 잘하시지만 16살이 그녀처럼 노래를 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반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의 역할이.
선생님이 얼마만큼 현 트렌드를 잘 읽고 있느냐. 무조건 야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맞느냐 틀리냐도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저희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하는 편인데 일단은 저희는 2017년도 이전 노래는 웬만하면 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저는 목표를 아예 합니다. 언제적 당연히 예전의 노래를 자기 스타일대로 재해석해 부르는 능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보컬들은 카피부터 하기 때문에 그 카피가 저는 올리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웬만하면 좋은 판단을 가진 선생님이 제안할 수 있는, 그렇지만 학생 의견은 당연히 존중해줘야겠죠. 그리고 연습생은 무조건 회사 말 따라서 회사가 해달라는 대로, 아티스트는 웬만하면 아티스트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이런 좀 방향성, 그 목적에 맞춰서 좀 저는 방향을 끌어가는 편입니다. 그런 음성 질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발성을 트레이닝 시키고 관리를 시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음성 질환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친구들을 트레이닝을 하시게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좀 진행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그 음성 질환은 약물적인 어떻게 보면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한 어떤 훈련으로만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음성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일단 휴식이 첫 번째고요. 일단 트레이닝은 무조건 스탑시킵니다. 스탑시키고 저도 무조건 모아스에 보내자.